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분은 30대 남자분이시고 약 2년간의 연애를 이어오셨어요. 헤어진 건 7월이었고 딱 한 달 만에 상대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된 경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까지의 연애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결혼을 언급을 했었고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나면서 문제점은 너무 자주 싸웠다는 점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여자친구분이 나를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대부분은 생활 속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집안일과 건강관리에 관한 부분들이었어요. 이렇게 여자분이 남자분을 지적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싸움의 끝에는 항상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 상황들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여자친구가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좀 고쳐주려고 했나 보다. 이 정도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자분이 이 사연자분에게 항상 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었고 이 사연자분이 이 연애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우선 이 사연자 남자분은 제가 지금껏 봤던 모든 사연을 통틀어서 가장 헌신적인 남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여자분은 나에게 표현도 잘 안 해줬었지만 당연히 나는 이 여자분에게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었고 여자분에게 특별하게 바라는 것도 많이 없었고 제가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우리가 2월 14일, 3월 14일은 이제 각각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나는 매월 14일마다 무언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2월 14일, 3월 14일이 아니더라도 좀 기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분이 이 말을 듣고서 이 2년이라는 연애 시간 동안 매월 14일마다 다 챙겨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모두 다 챙겨주신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잘해주면서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는 남자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주변 친구분들도 너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뭐하러 만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이분과 처음 대화를 나눌 때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연애 경험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밀당도 안 하시고 순수한 건지 순진한 건지 어떻게 이렇게 직진만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만큼 좋으셨나 보다. 예, 그만큼 너무나도 사랑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밀당 없이 눈치 살살 봐가면서 잘해주는 것보다 그냥 이 사연자분처럼 무작정 나 좋다고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여자분이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별을 고하셨어요. 사실 여자분이 마지막 순간에 화를 냈던 그 이유도 굉장히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제3자가 들었을 때 이건 분명히 개인의 성향 차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명 이렇게 화를 자주 내시는 부분 이 자체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7월에 연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굉장히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셨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도 그러시지만 이분도 사실 이 이별이 처음은 아니셨어요. 그 바로 전달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한두 번 이상 이별을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남자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매달리셨던 거죠. 그리고 끝에는 결국에 헤어짐이었고요. 본인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덜 남을 수도 있고 이제는 마음을 털어낼 법도 한데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셨어요. 이게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다 큰 성인이 이별한 거 가지고 그렇게 직장까지 그만두냐 그거는 너무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당사자의 연애 경험을 직접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남자분은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있다가 여자분에게 연락이 와서 재회를 하셨고, 지금까지 2년을 만나면서 항상 많이 다투고 조금은 불안한 연애를 이어갔었는데, 지금은 재회를 하고 2달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연애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더해서 다시 만났으니까, 또 우리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니까 구체적인 결혼에 대한 언급도 하시면서 추후에 언제쯤 이렇게 하려고 한다,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연락을 오게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무조건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연애를 하면서 내가 상대에게 더 잘해준 경우, 그리고 내가 더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내가 차이는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와 연결돼 있는 모든 연결고리들을 내 손으로 먼저 잘라내는 게 상대에게 연락을 오게 하는 비교적 높은 확률, 높은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분은 그동안 비교적 의뢰 연애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를 붙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헤어지고 나서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대방이 인스타, 페이스북, 카톡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차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 차단을 당할지 굉장히 가슴을 졸이기만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차단을 안 한 걸 보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친삭을 당하거나 차단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선 함께 쓰던 커플 통장부터 정리를 하시고 인스타, 페이스북도 먼저 차단을 하셔라.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나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그 전과 비슷한 이유로 또 헤어질 거다. 지금껏 이미 경험을 많이 하셨고 학습 능력을 갖춰놨는데 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지 이 연애에 대해서도 나도 다시 한번 생각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면 앞으로도 잘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이별을 당한 쪽에서 사실 내가 이렇게 상대를 먼저 차단한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연자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도 굉장히 의구심을 품으면서 여러 차례 되물으셨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이 사연자분은 그동안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한 책이나 뇌과학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어오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수용을 하고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 이런 사소한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상대에게 연락이 왔고,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도 이 사연자분은 바로 만남을 수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 쪽에서 약속 기간을 미루고 때가 돼서 상대를 만났을 때도 본인이 책을 한 권 가지고 나가서 이 책을 너가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여자분은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이 책에 대한 후기와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다시 만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도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다시 만난 지 2달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독서 데이트도 이어가고 매주 서로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라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와는 다른 연애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연애에 만족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는 두 사람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만의 잘못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여자분도 사연자분에게 자주 화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런 감정 표현도 분명히 그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사연자분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여자분 쪽에서도 상처받은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분들이 다시 만나서 서로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이제는 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칭찬하는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헤어진 분들을 보면 내가 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자세가 되고 굉장히 조급하면서 가슴을 졸이는 그런 조마조마한 태도를 보이시는데 사실 나의 이런 감정들도 이 사연자분처럼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나는 아예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사연자분처럼 내 쪽에서 먼저 연락을 끊어내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삶에서는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이 순간들을 자신감과 용기로 극복하셨던 분들이 잘 됐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